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6차 변론 이 증인신문이 열리고 있는데 곽종근을 비롯해서 특수전 사령관이었죠, 전. 그러니까 뭐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느냐 아니면 요원을 끌어내라라고 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이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또 국정조사가 열려서,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었죠. 탄핵을 당했고, 최상목도 대통령 권한대행, 현재 권한대행, 나란히 이렇게 정진석 비서실장과 나란히 국회의 국정조사에 응해서 계속 응하지 않고 있다가 최상목 대행은 처음으로 국정조사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헌법재판소, 이 국회 양쪽에서 진실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도 계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많은 이 국정의 현안들이 바뀌는, 분위기가 바뀌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굉장히 관심을 두는 부분은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 재판, 김용에 대해서, 김용이 그 대선 때 대선 불법 자금을 받은 부분, 2심에서도 조금 전에 2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형 확정이 됐습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재명 쪽, 민주당 쪽의 소위 빅마우스들입니다.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도 있고, 이 빅마우스들이 있죠. 빅마우스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언론이라기보다는 가짜뉴스나 이런 괴담, 뭐 선전, 선동 이런 걸 통해서 여론을 조작하려고 하는, 궤변을 늘어놓는 유시민이나 김어준입니다. 유시민과 김어준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이 어떤 말을 하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사정을 정확하게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시민이 어제 한 유튜브에 나와서, 그러니까 이재명을 공격하고 있는 지금 소위 삼김을 비롯해서 임종석에 대해서 거의 원색적인 인신공격을 했습니다. 먼저 이 유시민의 말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비명계 또는 반명계 이 대권주자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시민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이 김동연, 김경수, 김부겸, 임종석입니다.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이재명으로는 안 된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지난 대선에 이재명 때문에 졌다. 그 다음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이 재판을 놓고 이재명은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 그 뒤를 준비해야 된다.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틀렸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은 상황이 특수하다. 그래서 지금 이 비명계 대선 후보들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지금은 왜 비상시국이냐? 소위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세력의 준동을 철저히 제압해야 하는 그런 시국이다. 거기에 힘을 모아야 한다. 그 중심에 이재명이 있어야 한다. 지금 이재명을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느냐? 유시민의 말입니다. 유시민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짚어보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만약 무너진다면 유시민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재명을 지지했던 유권자, 개딸들이 누구를 지지하겠느냐? 이재명을 공격했던 사람이 아니라 가장 앞장서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싸웠던 사람에게 표를 몰아줄 것이다.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다. 이재명도 이런 이야기를 어제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싸우지 말고 총구를 밖으로 돌려라. 다급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시민이 결정타를 날립니다. 완전히 인신공격입니다. 김동연에 대해서 배은망덕하다. 경기도지사로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이재명 지지층이 모두 힘을 모아서 김동연에게 후보 단일화를 해줬고 경기도지사가 된 사람인데 배신했다.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김경수에 대해서 대권에 도전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착한 2등이 되는 전략을 세웠어야 한다. 벌써 지금 지난 일주일 사이에 모두 까먹었다. 기회를 모두 상실했다. 김경수는 털렸다. 김경수 지도자 행세를 하지 마라. 착한 2등이 되라. 이건 들러리 서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임종석에 대해서는 정치가 잘 안 맞는 것 같다.
다른 직업을 알아봐라 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 각자 이 비명계, 반명계 대선 후보들을 완전히 밟아버리는 겁니다. 지금 유시민이. 김부겸에 대해서는 이미 역량을 넘어선 자리를 차지했다. 국무총리까지 했다. 역량을 넘어섰다. 책이나 많이 읽으시기를 바란다. 이 선에서 훈수 역할이 어울릴 것 같다. 이렇게 완전히 인신공격을 했습니다. 유시민은 왜 이럴까? 그만큼 다급하고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여야에 걸쳐서 뭐 여론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정당 지지율도 비슷한 상황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각 인용도 비슷한 상황이고 뭐 비슷하게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또 여당, 야당 이 정권 교체냐, 정권 연장이냐 이것도 거의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양측 진영이 모두 결집하고 있습니다. 뭐 대선 국면입니다. 대선을 방불케 합니다. 보수 우파는 있는 것 없는 것 모두 결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은 결집은 하고 있는데 느슨합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 때문입니다. 이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이 어떻게 되느냐? 정치의 최종 모든 목적은 국민이고 민생입니다. 모든 기준은 국민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을 기준으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재명의 집권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국면입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국민들이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비상계엄은 잘못됐는데 이 이재명이 집권을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하는 저게 맞느냐? 여기에 지금 보수 우파가 결집하고 있고 민주당은 무너지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 이 재판부의 결정이 가장 뛰어났습니다. 처음부터 딱 정해버렸습니다. 26일 결심 공판, 3월 선고입니다. 이재명이 발부둥을 쳐도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한다라고 해도 재판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26일 결심 공판은 그대로 간다. 이재명 이 선거법 위반 재판 1심 판결 1년 징역 2년 집행유예를 뒤집어 엎을 어떤 지금 이재명이 준비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뒤집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형량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줄어들어 봤자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입니다. 이 징역형이 선고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집행유예가 붙겠지만. 그러면 민주당은 앞으로 이재명을 중심으로 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이 아픈 대목입니다. 유시민이 아픈 대목이죠. 유시민이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국민 여론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차피 헌법재판소의 이 심판은 정치적인 이 분위기를 띌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형사재판처럼 증거를 놓고 법리를 따지는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위법 위헌 요소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게 중대했느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대통령의 임기를 중단시킬, 파면시킬 요인까지 되느냐.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론, 정치적인 부분을 쳐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외국에는 이 헌법재판소가 없는 나라도 많습니다. 이걸 대법원에 합쳐놓은 곳도 많습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를 떼놓은 이유는 이걸 떼놓은 이렇게 외국의 입법례도 보면 이게 단순한 재판이 아니고 정치적인 영역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 때문에 떼놓은 것입니다. 대법원 따로 있고 지금 헌법재판소 따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 여론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시민이 지금 보고 있는 건 이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헌법재판소가 제가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 거기에 따라서 민주당도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결정타가 된 것이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입니다. 이 3월에 선고가 나오는데 유죄다. 이 국면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김어준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이재명으로는 틀렸다. 이재명 이후를 준비해야 하는데 이거 이재명이 그냥 있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이 반발하면 민주당은 쪼개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재명 이후를 이 순리대로 가져가자. 이재명이 손들어주는 후보로 이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이 이야기는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고 민주당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민주당을 더 분열시킬 수 있습니다.
유시민이 마지막 발부둥을 치는 이유입니다. 지금은 민주당도 만약 뭐 최선의 어떤 방법이 있다면 이재명을 중심으로, 이재명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이재명을 중심으로 최대한 개딸들을 중심으로 뭉쳐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기를 놓쳐버린 겁니다. 이미 김경수, 김동연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들고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죠. 지지율이 정체가 되면서, 그러니까 지난달쯤에 민주당이 이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서두르지 않고, 이재명이 이렇게 서두르지 않고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이렇게 하지 않고 가져갔더라면 이 비상계엄에 윤석열 대통령 부적절하다면 윤 대통령의 책임도 있지만 이재명의 책임도 엄청나거든요. 이 부분을 망각하고 설쳤던 겁니다. 지금 와서 이제 유시민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겁니다. 이재명을 중심으로 3월까지는 뭉쳐보자. 아니면 이번 달 말까지라도 뭉치자. 지금 이렇게 이재명을 때리면 이 민주당은 답이 나오지 않는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답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국민들의 여론인 겁니다. 국민들의 여론이 대선 국면으로 확 옮겨가게 되면 이건 박빙의 승부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지금 윤 대통령 아니라 이재명이 뭐 다 사라지는 상황이 와도 대선 국면으로 가게 되면 박빙의 승부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건 총선과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정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 계속 지금 개헌 이야기도 나오는데 개헌도 이재명 압박용입니다. 이 비명 후보들 또 국민의힘에서도 개헌 이야기를 계속 꺼내고 있습니다. 유시민은 지금 이번 달 말 다음 달까지라도 이재명을 중심으로 뭉쳐 있자. 그래야 국민들의 여론에서 보수 우파의 결집에 방어가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시기를 놓친 겁니다. 유시민의 마지막 발악입니다. 발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소위 비명계 후보들에 대해서 인신공격까지 한 겁니다. 뭐 집에 가라, 직업을 바꿔라, 책이나 읽어라. 김경수에 대해서는 뭐 좋다, 대선에 출마하더라도 들러리 서라,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분열만 더 가속화시킬 뿐입니다. 유시민이 김어준과 달리 유시민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마지막 버틸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셈인데 이미 뚝은 터졌습니다. 그게 그 뚝을 터뜨린 결정적인 것은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 서울고법의 그 재판부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공정이지 않습니까?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은 2년이 넘었습니다. 3월에 선고를 해도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하는 2심에서 3개월을 지켜라. 3월에 선고를 해도 한 달이 늦어지는 셈입니다. 3월에는 무조건 선고를 하겠다. 여기에 지금 이재명이 민주당이 갈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유시민이 이런 발악을 하는 것, 분열만 더 촉진시킬 뿐입니다.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놀라는 부분이죠. 보수파의 결집이 어떻게 과반을 넘어갈 수 있고 과반 가까이 육박할 수가 있느냐. 예상 못했던 부분이죠. 윤 대통령 측에 공격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가 저렇게 스스로 무너지고 있느냐. 그 절반이 되는 4명의 재판관들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 국민의힘 쪽도 이야기가 됩니다. 국민의힘 쪽도 뭐 이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는 계속 나옵니다. 지금 김문수가 최고 앞장서고 있고 최고 앞서고 있고 오세훈, 홍준표도 있고 한동훈도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뭐 당 바깥에서는 이준석도 설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국민의힘도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전체가 지금 이재명, 반 이재명으로 뭉칠 수 있느냐. 근데 이재명이 쓰러지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또. 반 이재명으로 뭉친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어려운 대목입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쳐다보느냐. 탄핵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쳐다보느냐. 이게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비상계엄은 안 된다라고 해도 탄핵은 반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전체 부분을 어떻게 엮어내느냐. 현재는 보수파는 뭐 정말 중도까지 확장을 해서 뭉쳐 있습니다. 민주당은 분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나오고 있다. 굉장히 단시간 내에 헌법재판소는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이 헌재의 심리는 지금 헌법재판소의 사정으로 보면 또 오늘의 이 공방전으로 보면 이 시간은
연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형사재판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헌재에 대해서 계속 이 탄핵 심리를 중단하라, 정지하라라는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될 겁니다. 자초한 일입니다. 오늘 최상목 권한대행이, 저는 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굉장히 그런대로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흔억 임명에 대해서 빨리 내리지도 못할 겁니다. 어떤 판결을 내리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한다. 하지만 마흔억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된 것이 아니다. 이건 관례에 따라서, 국회 관례에 따라서 여야 합의를 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합의한다면 임명하겠다. 당당하지 않습니까? 여당 추천, 야당 추천 한 명씩은 임명을 했다. 헌법재판소 어떤 결정이든 해보라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상목의 이 당당한 부분, 그렇지 않으면 최상목은 버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8명으로 지금 헌법재판소 8명 재판관으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를 끌고 가기도 힘들고 선고를 내리기는 더 힘들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가 연장되고 선고가 지연이 되고 또는 뭐 중단이 된다면 민주당은 지금 사정으로 보면 민주당은 분당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유시민이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걸 이재명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들의 여론전에서 이재명으로 뭉쳐서 끌고 가야 한다. 이재명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는, 3월까지는 유시민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생각해야 한다. 지금 여기서 이대로 밀리면 헌법재판소가 무너지게 된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의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재명, 유시민, 이 발악에서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조금만 더 이런 식으로 계속 전체 국민들의 여론이 움직이고 헌법재판소가 계속 갈팡질팡하게 되고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 재판은 착착 진행이 되면 민주당은 완전히 무너지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국민들의 여론이 무서운 것이다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